준비금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그 중요도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법에서 있는 준비금 한두 개 남아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제 준비금이 과거에 그 많던 준비금들이 지금 현재는 전부 다 폐지가 되고 환입에 대한 문제만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간략하게만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장래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특정 자산의 취득이나 비용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법에서 일정 금액을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용인하는 제도였습니다. 자, 그러한 준비금들이 영원히 이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송금으로 용인하는 일정한 금액은 이제 법인 소득을 감소시키지만 부채로 계상된 뒤에 추후에 환입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세 이연 제도로 간접 지원 방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준비금의 제도를 보면 현행 법인세법상에 있는 준비금은 이제 일반 우리가 그래도 가끔씩 접할 수 있는 회사들은 이제 접할 수 있는 부분은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결산 조정으로 신고 조정해야 되고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회사는 비영리 내국법인인 경우에 비영리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 계상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일 때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반 영리 법인들은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설정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5년이 되는 날까지 직접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하되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순차적으로 상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이제 환입해야 되는데요. 환입은 이제 뭐 비영리 법인이 해산한다든가 고유목적 사업을 전부 폐지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송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스스로가 환입하는 경우에 환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론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있는 준비금인데요. 준비금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래에 발생한 비용이나 자산 취득을 위해서 준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폐지가 되고요. 일부 준비금에 대한 환입에 대한 기간이 미도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준비금의 송금 산입은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준비금의 환입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입은 준비금을 설정한 사업연도 다음부터 3년 동안 사용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사용 기간을 주고 있고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균등 환입을 하고 있고요. 미사용한 부분은 즉시 환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그 감소된 법인세 상당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법인세 곱하기 기간 곱하기 만분의 3원 연간 10.95%의 이자 금액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원래 준비금을 사용하고자 했던 목적에 사용 기간 동안 사용 못했을 때에는 환입될 때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설정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설정할 때 수익금액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는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2013년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을 설정을 했다면 설정과 관련되는 세무조정 2013년도에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14년, 15년, 16년 해서 2014년, 15년, 16년 3년 동안 사용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사용기간. 연구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사용분에 대한 부분하고 사용분과 미사용분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환입 절차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사용분은 균등 환입을 하게 되고요. 미사용분은 일시 환입을 합니다. 일시 환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준비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도 2003년에 설정된 게 마지막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때 설정한 준비금이 있다면 지금 환입 절차에 대한 규정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환입에 대한 부분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사용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상당액을 계산해서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죠. 납부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상당액은 법인세 차액 곱하기 일수 곱하기 만분의 3원인데요. 자, 이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송금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입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설정했다라고 하면 2013년도 종료일 12월 31일 다음 날, 그럼 2014년 1월 1일이 되겠죠.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금에 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니까 2016년도가 되겠죠. 종료일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준비금에 대해서 세무사랑2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입에 대한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2에서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환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금 설정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회계관리 쪽에서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준비금 설정 여부를 확인을 해보는데요. 자, 자본 항목에 가게 되면 자본 항목에 보시면 이익잉여금 쪽에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7천만 원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서도, 교재 자료에서도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을 2012년도에 7천만 원 설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추가로 설정에 대한 부분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환입에 대한 부분만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법인 조정에서 준비금 등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연구인력 개발비 준비금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실행을 시켜주시고, 이 명세서에서 송금 산입 조정에 대한 부분은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해 연도에 추가로 설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입금 산입 조정입니다. 2012년도에 7천만 원 설정을 했고요. 주어진 자료에 보면 6천만 원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3년 경과분이고요. 자, 나머지 기타 부분은 미사용분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분은 당해 연도의 환입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3년이 되는 연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 1차 환입이 됩니다. 6천만 원 사용분에 대해서 6천만 원에 대해서 3년 동안 균등 환입이기 때문에 2천만 원씩 매년 환입 절차를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환입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8번에 환입할 금액의 합계 금액에는 22번에 있는 기타, 즉 미사용분에 대한 부분이 합쳐져서 3천만 원이 환입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환입 분계를 한 게 없기 때문에 과소 환입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입금 산입해 주시면 됩니다. 조정 등록에 가셔갖고 준비금,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환입 3천만 원 유보로 해서 유보 감소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원래 준비금 사용 목적에 사용을 했다면
3년 동안 균등 환입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미사용분에 대한 부분은 일시 환입하면서 이자 상당액을 계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자 상당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준비금 조정 명세서에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사용분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공제감면세액 조정 쪽에서 추가 납부세액 계산서가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 계산서 쪽에서 이자 상당액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납부세액 계산서 6번에서 9번에 준비금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계산하는 부분에서 9번 쪽에서 F2번을 통해서 준비금을 찾아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있습니다. 설정하시고 송금 산입 연도 2012년도죠. 2012년도 1,000만 원. 준비금 납부 대상 환입 금액 1,000만 원입니다. 법인세 상당액은 보시면 우리 교재 자료에 보시면 2012년도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고 세율은 2억 원 이하일 때 10%다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송금 산입 안 되었다라고 하면 6천만 원이 되죠. 6천만 원이 되는데 법인세 상당액 차이는 거의 1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 이자율 만분의 3 기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기간 계산은 그러니까 송금 산입한 사업연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013년 1월 1일부터 입금 산입하는 연도까지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서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32만 8,200원이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1,000만 원에 대해서 당해연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전가해서 법인세 계산하고 2012년도 법인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32만 8,200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추가 납부세 계산서를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환입에 대한 부분과 동시에 작성하시게 됩니다. 하신 후에 자료를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나면 바로 밑에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 납부세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합계표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비과세 2월 과세 추가 납부액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그 탭을 열어보시게 되면 준비금 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금액이 세액이 32만 8,200원이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내용을 저장하신 후에 법인조정 쪽에서 법인세 세액 계산 및 신고서에 법인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클릭해서 자료를 불러옵니다.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133번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에 32만 8,200원이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금 환입과 관련해서 추가 납부세액까지 납부세액이 연결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준비금 조정명세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한 조정 사례 교재의 자료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비영리 법인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법인 조정 쪽에서 자료를 한번 보시면 법인 조정의 준비금 법인 조정에서 하단 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비영리 법인에 대한 조정에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조정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조정 명세서에 송금 산입 조정부터 그러니까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명세 사용 내역에 대한 부분 얼표 작성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기로 하고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송금 산입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고보조금 등 송금 산입 조정 명세서는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상의 순자산의 증가로 봐서 전액 입금 산입하는 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입금 산입하게 되면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요. 공사부담금 등의 자산 취득 방해 요소가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해 연도에 입금 산입함과 동시에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해서 송금 산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시상각 충당금이나 압축기장 충당금을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 연도부터 감가상각비를 관련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그러니까 충당금 부분과 상계해서 입금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송금 산입 범위액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공사부담금인 경우에는 소요된 공사부담금의 100%고요. 국고보조금도 100%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소요된 보험차익에 대해서 100%인데요. 자, 사용기간은 발생된 시점부터 1년 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보험차익인 경우에는 2년 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설명드리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과목별 세무조정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송금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과목별 세무조정 2에 공사부담금에 대한 부분 조정 명세서 서식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에 대한 서식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직접 정리해서 그러니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금과 국고보조금과 관련되는 조정 명세서 설명이었습니다.